만에 작아질 줄은, 워낙 키도 작은데 이제 마음까지 작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은요, 애정남이 정말 시간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께서 애정남에서 정말 애매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거는 약속을 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스스로 애정남이 정해주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정할까라는 그 부분에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남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원피스가 예쁜데요, 몸매 라인 죽여줘요, 정말 섹시해요 라는 부분에서 몸에 걸치는 건 된다라고 했습니다. 몸 자체는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에 걸치는 거를 했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 느껴지신 적 있지 않으세요? 선생님 너무나 이제 열심히 쳐다보시니까요. 제가 법무부 신입 여직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직속 여직원이에요.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몸에 걸치는 겁니다. 짧은 치마. 짧은 치마를 입고 왔어요. 저에게 꼭 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많이 웃으셨어요. 저 여기 앉아서 봤는데요. 두 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복수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특별한 언급은 안 할 것 같은데. 예, 하셔야 된다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잘 입고 왔구나. 예, 잘 입고 왔구나? 제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 기분. 별로 안 좋으시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자체가 애매하게 말씀하셔서요. 어떤 분들은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기분이 나쁘고 왜 괜찮을까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생각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매하니까 좀 안 애매한 상황을, 확실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신입 여직원이니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법무부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온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만약에 업무로 언쟁이 붙었을 경우에 짧은 치마를 입으면 왠지 이런 짧은 치마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그거 갖고 시비를 걸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길게 입는 게 아마도 법무부에서 일하기에 좋을 것 같다 라고 몸에 걸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어떨 것 같으세요? 민망할 것 같아요. 민망하죠? 어떻게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뭔가 잘못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민망함이죠. 성적 부족감 느껴지진 않아요. 네, 그건 별로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민망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기에 이제 2011년에 이런 스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고마울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누구도 몸에 걸친 걸 얘기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왔습니다. 이제 애정남 팀에서 하셨던 것 중에 끈적끈적한 눈빛,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전혀 끈적끈적한 눈빛이 아니세요. 근데 선생님께서 제가 오자마자 저를 아래 위로만 훑어보시면서 처음 내뱉으신 말씀이 뭐였냐면 기럭지도 짧은 게 이러셨어요. 아니 선생님 너무 감동을 하시네요. 왜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왔는데 저의 상사는 기럭지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 사회에서요, 짧은 치마를 입으면 예쁘다라고 생각되어진 상이 있으시죠? 팍 본능적으로 아니면 뼈 깊이부터 떠오르는 상. 예, 끄덕이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키 크고 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라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키 크고 뭐.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이제 매스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쁘다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뼛속 깊이의 문화를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 훑어보니 짧지요. 그래서 짧은 치마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짧은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런 문화가 이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기분이 나빠질 수 있죠. 저의 몸 상태에 상관없이 기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짧은 치마 안으로 들어간 다리나 밖으로 나온 다리나 기럭지가 똑같네. 뭘 보여주려고 입었어. 다리는 왜 이렇게 무다리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제 기분 어떨까요? 엄청 나쁘겠죠. 엄청 나쁘겠죠. 이럴 때 저는 약간의 성적인 모욕감이나 불쾌감이 들 겁니다. 요게 없는 성희롱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몸에 걸치는 것과 몸을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요. 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성적 굴욕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짧은 치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셔서 상대방이 이럴 때 성적 굴욕감이 느껴질만 하겠구나,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남자 키 된다, 남자 키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떠세요? 남자 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막 좋아하시면서 웃으세요. 키 높이 하셨어요? 저요? 예. 안 했는데. 안 하셨죠? 너무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남자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선생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 하셨어요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괜찮은데. 예, 괜찮으시죠? 이런 경우 성희롱 아닐 수 있죠. 근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연 남자의 키를 얘기했을 때 남성분들이 성적 굴욕감이 느껴지냐예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떠세요? 성적 굴욕감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성희롱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쪽 부서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는 다른 부서 여직원입니다.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 계신 부서의 상사님이 저한테 서류를 주면서 이것 좀 어디 전해다 줘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의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시고 저도 업무를 해야 됩니다. 저 가보겠습니다로 갔어요. 이 사무실을 나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이제 그 다른 부서 상사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놈의 가시나가 이것 좀 전해주면 어디가 덧나냐라고 했습니다. 요거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예, 어느 분이세요? 손 들어주세요. 예, 짧은 다리로. 예, 왜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호칭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성을 비하하는 말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업무적인 걸, 개인적인 일을 막 아무런 생각 없이 시켰다는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예, 역시 법무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으신 것 같으세요? 실은 이 사건이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됐던 사례입니다.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이 사건을 판단을 내렸어요. 성희롱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이제 지금 얘기를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될까 말씀 못 하시는데요. 기각됐습니다. 가시나라는 단어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이지 성적 굴욕감이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각이 됐습니다. 성희롱이 아닌 것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남성이 여성한테 기분 나쁜 무시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성희롱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짧은 치마를 입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성적 굴욕감이 느껴졌다라면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성희롱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성희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그 옷과 몸과 나누어서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 느껴질만 한가 아닌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야, 그러면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다 성희롱이고 성적 무욕감을 느꼈다면 다 성희롱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니죠. 법무부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성희롱은 불법행위예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지만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이 느껴지냐라는 거죠. 선생님께서 저보고 제가 왔는데 아래위를 훑어보면서 기록지도 짧은데 짧은 치마 안으로 들어간 다리나 밖으로 나온 다리나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 장면을 다 보셨을 때 저 정도라면 저 여직원 너무너무 굴욕적일 것 같아, 기분 나쁠 것 같아 라고 다 같이 합의가 되시면 성희롱이라는 거죠.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도 저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 느껴지겠구나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얘기만 따른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
판단을 하셔야지 무조건 남성이 여성에게 이 일을 했다? 아, 그럼 성희롱이다? 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했다? 성희롱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 사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고생이 많지, 역시 젊어서 다른가 봐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선생님께서 다른 부서에 친구분이 계십니다. 그 친구분이 남성이세요. 그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친구인데, 아, 나 우리 부서 여직원에게 성희롱 당했다라고 하소연을 선생님한테 하세요. 그러면 내 친구가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뭘 것 같으세요? 부럽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예, 애정남 왔다간 결과가, 예, 교육 효과가 별로 안 나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애정남에 비해서 지금 제가 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웃음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저의 역할은 웃음을 드리는 역할이 아닌데요. 그 애정남이 너무 크게 선생님들을 그 기분 좋게 해놓고 가셔가지고 그 영향으로 이제 제가 막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부럽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매년 성희롱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서 남자 직원이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를 쓰시오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예, 부럽다라고 하셨거든요. 부럽다가 아니라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설마였어요. 이 바보하고 설마가요.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 남자놈이 오죽 못났으면 여직원에게 성희롱 당하고 돌아다니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바보나 성희롱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설마입니다. 설마 여자들이 성희롱을 하나? 야,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지? 여자는 안 해. 이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으면,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 바보라서 당했구나, 대한민국에 나 하나구나, 여자들은 성희롱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70에서 80% 정도가 1회 이상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매년 실태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남성은 15%에서 30%라고 합니다. 남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지금 너무 놀라셨어요. 이러셨는데 왜 놀라셨냐면 그동안 못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의 피해 사례를 못 들으셨고요. 오늘 애정남이 8개의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7개가 여성 피해고 1개가 남성 피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 피해가 더 많기 때문이고요. 남성들은 피해를 입어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지 않으셔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남성들도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 않았을 때 여자 상사든 여자 동료든 와서 내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내 앞에서 음란패설을 하면 굉장히 불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성희롱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 사례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을 당해서 민사소송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시면 이 회사는 여성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그 직위가 좀 높은 직원들이 많았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의 옷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실장이라든가 간부급이 여성이 많았습니다. 이 남자 직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입사를 해서 여성 2명의 상사가 있는 곳에 이제 입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지 하면서 어느 날 자신의 서류를 정리해서 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직원 2명이 지나가는 척 하다가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꼬집고 툭툭 치면서 야, 연계라서 엉덩이도 탱탱하구나. 이래서 연계들을 좋아하나 보다. 우리도 취향을 연계를 바꾸자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 순간 이 남자 직원은 선생님처럼 부럽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굴욕감이 느껴졌을까요? 이 남자 직원은 엄청난 굴욕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보 취급당할까봐, 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까봐, 남자는 성희롱 피해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어주지 않을까봐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가해자가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나가면서 쟤 가만히 있다, 쟤 좋은가 보다, 여기 계속하자 이러고 지나갔어요. 무려 3개월 동안 다양한 성희롱이 시작이 돼서 3개월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3개월째 남자 직원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있는 힘을 다 내서 상사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 성희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직원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선생님 너무나 열심히 들어주셔서 과연 이 가해 여직원 2명은 이 성희롱을 거부하는 남자 직원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신 선생님 조금 더 그 가해자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해자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여자 가해자들이. 네, 선생님. 의논 끝나셨어요? 이렇게 열심히 감사합니다. 애정남뿐만 아니라 제 거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예,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그동안 좋아했으면서 왜 그러냐. 예, 우리 선생님 생각이십니다. 선생님 앞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단아하시는 외모와 정말 부드러운 눈빛을 갖고 계신데 그동안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도 아직 가해자의 심리를 모르십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돈도 안 받고 만져주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어디다 대고 기분이 나쁘대? 이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성희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희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희롱 자체가 피해자에게 얼마만큼의 고통을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결국은 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가해자들이 너무 이제 그 배째를 하고 나오는 상황이어서요. 이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0년간 성희롱 관련 일을 하면서 역시 법은 살아있구나 뭐 이런 그래서 법무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애정남 뭐 많이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하고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썰렁하군요. 역시 살던 대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례를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는 거는요. 선생님들께서 그 보통 성희롱은 남자가 가해자, 여자가 피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남성들도요. 만져줬을 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까 이제 애정남이 말씀하셨던 서로 합의하에 하는 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죠.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남성들도 엄청 굴욕감과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희롱을요. 여성이 남성에게 제기하는 어떤 문제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요. 여성과 남성의 인권의 측면에서 보시면 훨씬 더 그 피해자와의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 올라가셔서요. 5세 이하는 외모 식별할 줄 모르니까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는 직장 내 성희롱이기 때문에요. 이 5세 이하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세 이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애정남이 너무 임팩트가 강하셔가지고요. 나가셔가지고 몇 살? 5세 이하? 그래 괜찮게 생겼어? 이러실까봐 이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요새 아이들은요.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성희롱에 대한 인지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그 성폭력 관련 일을 20년 전에 시작할 때 성폭력이 인권 문제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이제 28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래 전에 28년 동안을 저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폭력은 인권의 문제다. 성희롱도 불법행위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5세 이하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더 잘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 애정남의 임팩트 강한 것 때문에 혹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어깨동무하고 브루스 추고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쇄골 이하. 그 다음에 그 허리 아래로 허리 감는 거. 그리고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인들만 하는 겁니다는 정말 그 좋은 아이디어세요. 이런 일은 어떤 성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하는 일인 거죠. 그런 것들이 연인 사이라고 났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쇄골 밑으로 할 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분.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두 분은. 그러니까 너무 특히 이 두 분은요. 이 두 자리가 처음에 비었었어요. 저 1시에 왔습니다. 1시에 와가지고요. 선생님들 오시는 거 다 이제 보고 다 인사드리고 제가 아나운서 오셨길래 담당자분
어디 가셨다고 말씀드리면서 1시부터 제가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두 자리가 딱 비었는데 저쪽에 계신 분한테 우리 김 검사님이 옮겨야 된다고 하시니까 두 분이 저쪽 끝에서 벌떡 일어나서 오시는. 보통은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쪽에 앉으신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희롱에 대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서 세골 이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법조계 분들이 살려주셨습니다. 뭘 살려주셨냐면요. 예. 그 어떤 여성이요, 이렇게 어깨를 주무르고 직장 내에서요, 어깨를 주물러라, 안마해달라 그러면서 안 하니까, 불쾌하니까 안 주무르죠, 상사의 어깨를.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는 거야 하면서 어깨를 막 주무르고, 그 다음에 껴안는 행위도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닦고 있었는데요, 뒤에 가서 이렇게 갑자기 껴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런 일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성희롱과 성추행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희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육체적인 성희롱이라는 건 안마를 요구하거나 하거나 뭐 이런 자신의 몸을 이제 뭐 만지게 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좀 더 넘어가면 성추행으로 형사상의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사상의 신고로 들어갔어요. 경계선상에서 또 다른 많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서 이제 이 사건도 이 어깨를 주무르고 안마하고 이런 것들도 성추행으로 넣습니다. 1심, 2심에서 어깨를 주무르는 거는 성적인 굴욕감이 느껴지는 부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위요. 사람의 몸이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위가 따로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성적인 느낌이 나는 몸에 한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성적 굴욕감이 느껴질 거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 판단도 어떻게 보면 성적인 어떤 범위로 볼 때는 근거가 있는 거지만 피해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원하지 않았을 때 어디를 만져도 불쾌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체 부위에 따라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느끼는 거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셔서 성추행으로 인정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쇄골 이해 안 된다는 기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래방에서 정말 동료애로 하다가 내려가거나 하면 더 큰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규칙을 정해놓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그 몸의 부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다거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거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준비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무실에서 야한 동영상 보는 남자 직원, 여직원 없을 때 이어폰 끼고 보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3초 안에 내리면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으세요? 이제 혹은 뭐 남자 직원만 동영상 보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직원이 늦게 일하다가 이제 휴식하는 의미로 본인은 휴식을 한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직원이 불쑥 들어와서 그거를 보고 성적 굴욕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는 동시에 내려도 보는 건 1초고요. 내려가는 건 3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3초 사이에 본 것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해야 되냐라는 거죠. 보면서 이미 성적 굴욕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분에도 명확한 해석이 있습니다. 환경형 성희롱인 거죠. 직장이라는 공간에서는요, 이렇게 동영상을 보거나 음란 잡지를 본다거나 하는 것은 시각적인 성희롱이고, 이런 걸 봤을 때 누구라도 들어와서 실은 그 여직원 혹은 남직원, 들어오는 여직원이나 남직원을 보라고 올려놓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 보라는 거 아닌데 왜 네가 보고 난리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경우에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보고 성적 굴욕감을 느낄 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성희롱이 일어나는 만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미에서의 성희롱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형 성희롱이 될 수 있고요. 바탕화면 절대로 안 됩니다가 명쾌한 답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사무실에서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무부 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것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선생님께서 다른 어떤 성희롱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도 수월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성희롱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희롱이다 아니다로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만든 지는 1년밖에 10년, 법을 만든 11년밖에 안 됐습니다.
때가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뼛속 깊이에는 괜찮았던 시절의 생각과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불법행위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애정남이 오셔서 정말 좋은 공연을 해주신 거는 우리가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하지만 애정남이 했던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기억 잘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정남이 했던 것이 우리 합의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밀렸습니다. 여전히 밀리고 선생님들 반응이 아까 이제 저도 약간 느꼈어요. 애정남이 처음에 할 때는 정말 강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시면서 열광을 하시던 이분들이 한 4번째, 5번째 차례로 가면서는 약간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선생님들 좀 가만히 계시는. 그래서 이제 그 힘을 모았다가 저한테 주시겠지 했는데 안 주시네요. 다만 이제 안 나가시고 사인 받으러 안 나가시고요. 남아서 제 것까지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한 20년 동안 성희롱에 관련된 이런 예방교육을 하면서 오늘처럼 이런 좋은 기획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애정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저처럼 20년 동안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를 만나면서 제가 정리했던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것보다요. 이렇게 그 공연을 통해서 또 문화 행사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높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방향을 바꾸던가 정말 선생님들의 얼굴을 또 뵈니까 눈빛이 너 하산해라 뭐 이런 분위기신 것 같아서 제가 하산을 하던가 하는 거를 저도 오늘 애매한 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기획해 주신 법무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끝까지 제 것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앞으로 법무부가 이제 선두에 서서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기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